어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귀국한 교민 가운데 이상 증상이 없는 사람은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수용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한진 을지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아침에 이제 2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1차 때보다 좀 더 빨리 출발을 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더 늦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지 공항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검역이 좀 까다로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역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은 청사 외부에서 1차적으로 중국 당국에 의한 검역을 한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발권을 한 다음에 또 2차 체온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안 검색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 한국 측에 의한 다시 한번 검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전세기에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검역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역 절차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333분의 교민이 오셨는데 지금 그 현장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발열 증세 한 4분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아직 검역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통과하실 때까지는 무증상으로 이제 발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아마 오는 과정에서도 발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잠복기 기간이 탑승하고 나서도 이제 끝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도 증상이 없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이제 11명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파악된 확진 환자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7번째, 8번째 확진되신 분들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9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의 2차 감염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번째, 11번째 확진자분들은 6번째 환자한테서부터 그 전파가 된 가족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6번째 확진되신 분은 또 3번 확진되신 분한테서부터 2차 감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11번째 확진되신 분들은 3차 감염이 의심되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감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첫 3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다른 그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2차 감염이 됐을 때 이분들을 밀접 접촉자로 확인을 해서 아주 능동 감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3차 감염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3차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지역사회에 유행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주 더 확실하게 모든 이제 우한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3번 환자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맞습니다. 6번 환자가 3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3번 환자 또는 6번 환자가 좀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접촉자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한테서부터 특별하게 환자가 발병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뚫렸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환자의 딸 부부와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지금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린이집이란 그 배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굉장히 우려를 했죠. 사실은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접촉을 했고 또 3차 감염이 의심되는 부인과 아들이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딸 부부도 혹시 감염된 거 아니냐라는 그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초래했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추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7번째와 8번째 확진 환자는 이제 같은 비행기를 네. 탑승을 하고 입국을 했는데 이 8번째 환자는 1차 검사에서는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바람에 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검사할 때 네. 검사물의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잠복기 동안에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이 후에 양성으로 다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능동 감시자 또는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분들은 추후에도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네. 검사가 참 쉽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추적 검사를 더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그 기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잠복기를 뭐 보름 정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14일에서 보름 일 정도. 정도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또 확진 환자가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또 마트 이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갔었던 것이 밝혀졌기 네, 때문에 네. 방역 조치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기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숙주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이제 증식도 하고 또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런 외부 환경, 일반적인 그냥 외부 환경에서는 한 3시간에서 하루 정도 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방역과 환기와 시간이 지난다면 네. 그다음에는 바이러스가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조치를 아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 지금 중국 상당히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을 좀 최대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선제 대응에 우리가 또 좀 준해서 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은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엿새 조금 앞당겨서 오늘부터 이제 이 강제 조치를 좀 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입원도 시킬 수 있고 또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자분들은 입국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여권을 가진 분들도 입국을 못하게 하는 불허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도 환자가 더 늘어나거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이런 선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혹시라도 뭐 중국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여러 사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증상을 또는 이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의 대응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을지의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